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설날 분위기를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민감한 주제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설날은 갈등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화목한 시간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미리 알아두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해 설날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민감한 주제 피하기 갈등의 씨앗이 되는 말들. 결혼, 취업, 자녀 계획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 설날 모임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유발하는 말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질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준비 잘 돼가? 같은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 계획처럼 민감한 문제는 가족 간이라도 대화에서 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친구는 다 취업했다던데 너는 언제쯤이니? 라는 말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설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처럼 부담 없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비교와 평가를 담은 말, 누구는 잘 됐다더라. 가족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같은 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좌절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노력과 상황을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비교 대신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날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경쟁하는 날이 아니라 응원하고 지지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비교를 피하고 상대방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비교와 평가가 아닌 공감을 담은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은 설날의 분위기를 단숨에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또는 너 그때 기억나? 그 일 정말 실망스러웠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화목을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갈등과 어색함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대신 과거의 좋은 추억이나 긍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초점을 밝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때 내가 해줬던 그 일이 정말 기억에 남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배우는 것이 인생이므로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대신 현재와 미래를 응원하는 대화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2. 세대 차이를 자극하는 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같은 일반화. 세대 간의 차이는 설날 모임에서 자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와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화된 말은 세대 간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게으르거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너희 세대의 방식이 새롭고 흥미롭다라고 공감해 보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는 가족 간의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설날은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내 때는 이렇게 했다라며 자신의 경험 강요하기. 내 때는 이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와 같은 말은 설날 대화 중에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이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때는 집도 빨리 사고 다들 일찍 결혼했지 같은 말은 젊은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대신 요즘은 너희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열린 태도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강요가 아니라 조언의 형태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상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세대 간의 이해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같은 무시와 단정적인 말. 무시하거나 단정 짓는 말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뭘 알아? 그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대화 자체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와 돈 문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 이번 설날에는 얼마 내야 하는 거야? 설날의 돈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얼마를 내야 하니?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같은 말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돈이나 명절 비용을 분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들과 미리 명절 비용에 대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설날에는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은 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바꿔보세요. 금전적인 부분은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설날 동안에는 돈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설날 이후에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대놓고 언급하며 부담 주는 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돈 좀 벌지 않니? 같은 말은 설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캐묻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날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금전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자제하고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넓고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돈 이야기 대신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빚 문제를 꺼내는 말. 설날 같은 즐거운 자리에서 금전적인 문제, 특히 빚이나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또는 이제는 좀 갚을 때 되지 않았니?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가족 간의 불편한 감정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문제는 설날 이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설날 동안에는 돈 문제 대신 가족과의 유대감과 화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면 설날 이후 따로 만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하세요.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지키기 위해 설날에는 금전 이야기를 삼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4. 외모나 생활 방식에 대한 지적. 살이 쪘다, 빠졌다 같은 외모 지적. 외모에 대한 말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네. 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픈 거 아니야?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개인이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칭찬과 격려가 중심이 되어야 할 시간이지 비판이나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외모 이야기를 피하고 대신 얼굴이 밝아 보이네. 요즘 건강 좋아 보여 같은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날인 만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외모 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모 지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말.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설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집에서만 있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대신 상대방의 일상과 선택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만약 충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하면 대화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설날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즐기는 날입니다. 간섭보다는 존중과 공감이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어울리냐? 같은 비판적 언급.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비판하는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이 어울리겠어? 그런 취미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며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과 취미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 대신 요즘 그런 옷이 유행인가 보네. 신선해 보여. 또는 취미 생활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건네보세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설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냐라는 말 대신 정말 열정적으로 하네, 보기 좋아 같은 칭찬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설날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 대화에 대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들. 칭찬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에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음식 정말 맛있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다고 격려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설날을 보내요 같은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대화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보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나누기. 설날은 가족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날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면 무겁지 않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을 꺼내거나 가족끼리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내가 했던 그 농담 정말 웃겼어. 같은 말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퍼질 것입니다. 유머가 담긴 대화는 세대 차이를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유머나 트렌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다면 세대 간의 공감대도 쉽게 형성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벽을 허물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설날 대화에서 웃음이 가득하다면 그 시간은 오래도록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는 뒤로 하고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를 선택해 보세요. 공감과 경청을 기반으로 한 대화. 가족 간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설날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다면 상대방의 대답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처럼 공감의 표현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언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공감과 경청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설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설날은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즐기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설날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대화의 대안을 기억하세요.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칭찬과 감사, 그리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끌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올해 설날에는 따뜻한 말과 배려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날 대화 팁이나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화목한 설날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니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해야 하니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70대 이후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운동이 심장과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만 하면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체력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올바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40대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매년 근육의 1%에서 3%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가벼운 활동만 해도 힘이 들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 다리, 허리 근육을 단련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길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골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을 이용한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아령 운동 등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를 높여 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균형 감각을 개선하여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큰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심각한 경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들은 다리 근력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뼈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신체 기능이 개선됩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활동을 할 때 근력이 필요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동작에도 피로를 느끼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력이 부족하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력이 약하면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심장과 폐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올려서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서 쉽게 숨이 차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뿐만 아니라 폐 건강도 좋아집니다. 폐활량이 좋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과 혈압 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 심장병, 신장질환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 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혈압과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이 개선되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 자연 속에서 힐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근육량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지속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체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적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2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체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해 보세요. 근육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없이 근력 운동만 하면 심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한 후 1015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면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근력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하면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50대 50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균형 잡힌 운동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 체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뇌 기능도 개선됩니다. 심장과 근육이 동시에 건강해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더 활기차고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15분 근력 운동을 조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몸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운동 루틴을 조정해 보고 두 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제대로 하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비율과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당 5일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최소 23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층이 최소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주 23회 이상 주요 근육 그룹 팔, 다리, 복부, 허리 등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운동 강도를 천천히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하루 15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 다음 주부터는 30분 걷기 근력 운동 10분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아령, 밴드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면 신체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당 몇 회 정도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 루틴을 적절히 조절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 시간을 정해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최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사용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하루 3040분 정도의 운동을 하고 하루는 근력 중심, 하루는 유산소 중심으로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운동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루틴을 정리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구성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준비 운동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빠르고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
운동 중에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므로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 전후 루틴을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 효과를 높이는 영양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운동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슘과 같은 영양소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 유제품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등에 풍부하며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포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추가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영양소와 수분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수분과 미네랄이 손실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피로감을 느끼고 운동 효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이 있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다크 초콜릿, 두부 등에 풍부하며 신경 안정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고구마, 계란과 바나나 같은 조합이 운동 후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 후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 후 수분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가 근육 회복과 체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턱걸이를 10개 하겠다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겠다 또는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정한다. 운동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습관이 형성되면서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만든다.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운동을 하려다 보면 지루하거나 동기부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운동이 어렵다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그룹으로 하면 혼자 할 때보다 지속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지역 복지관,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등에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온라인 운동 클래스를 활용한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됩니다. 집에서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가족과 함께 운동하기.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운동 지속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지속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더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에 맞춰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할 때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다. 초보자는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아령 운동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체력보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관절 건강을 고려한 운동을 선택한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걷기, 수중 운동,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운동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안전한 운동이야말로 꾸준한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운동 방법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운동 루틴을 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대가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팔 힘이 줄어들어 턱걸이는커녕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8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했길래 8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80대에도 턱걸이가 가능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근육량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턱걸이는커녕 가벼운 움직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7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3%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신체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근육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팔 근력과 등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턱걸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턱걸이, 푸시업, 아령 운동, 저항 밴드 운동 등입니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턱걸이를 시도하기보다 기초적인 팔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근력 운동을 지속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더 오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팔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근력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한 노력만이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 생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계란, 유제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이 많고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보고 단백질을 보충해보세요.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함께할 때 근육이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하체 근력이 상체 근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턱걸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팔 근력과 등 근력이지만 하체 근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체 근력이 약하면 전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체 근력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신 근육이 강화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체 근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로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 운동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체 운동을 시작해서
전신 근력을 강화해 보세요. 하체가 튼튼해야 상체도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절 건강입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관절과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운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과 인대가 긴장한 상태가 지속되어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하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운동할 때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 효율적인 근력 발달이 가능합니다. 특히 턱걸이를 할 때는 어깨와 팔 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유연성이 부족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요가, 스트레칭, 폼롤러 운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기르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야 근력도 제대로 발휘됩니다.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턱걸이를 할 때도 더 자연스럽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육과 관절을 함께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저항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 스쿼트, 벽을 이용한 푸시업, 가벼운 아령 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수중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중 운동은 무릎과 허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경우에는 저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중요하므로 관절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근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어깨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 습관을 기르면 노후에도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과 관절을 함께 강화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염증이 증가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턱걸이나 다른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품으로는 연어, 견과류, 올리브유, 녹차, 강황, 채소, 과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관절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염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가지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관절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염증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근력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건강도 매우 뛰어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하면 운동을 하더라도 지구력이 떨어지고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특히 턱걸이는 상체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과 폐 건강이 좋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활기차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연은 필수이며 공기가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심폐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30분만이라도 걷거나 가볍게 뛰는 습관을 들이면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심장과 폐 건강이 좋아야 근육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야 근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산소가 근육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팔과 등 근육을 강화하여 턱걸이를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턱걸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날에는 가볍게 걷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계신가요?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만으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과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근력과 지구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짜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근력 유지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녹차, 강황, 마늘 같은 항산화 식품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근력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와 근육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강한 것만으로는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와 근육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경 근육 연결이 약해지면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곧 근력 감소와 운동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근육 연결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뇌 훈련을 병행한 노인은 신경 근육 연결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근력 운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할 때 등 근육과 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 쓰면서 운동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도 신경 근육 연결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같은 운동은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사용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신경 근육 연결이 활발할수록 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신경 근육 기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새로운 운동을 꾸준히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운동만 반복하면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뇌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신경 근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게의 아령을 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동작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운동을 배운 사람들은 뇌 기능과 신체 협응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는 곧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뇌가 더 많은 신경 신호를 보내면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운동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걷기나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줄넘기, 로프 클라이밍, 필라테스, 체조 같은 운동도 신경 근육 연결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와 근육이 함께 활성화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운동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운동 수행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턱걸이를 할 때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운동, 코어 강화 운동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협응력을 키우는 운동도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을 던지고 받기, 줄넘기, 로프 훈련 같은 운동은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도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기르면 운동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단 5분이라도 균형 잡기 운동을 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항산화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곳곳에서 염증이 증가하면서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강황, 녹차,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항산화 식단을 실천하면 근육 피로가 줄어들고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식단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산화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과 회복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신경과 혈관을 재생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야식,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취침 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전 1시간 동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더 가벼워지고 운동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휴식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 강한 몸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망치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피합니다. 특히 흡연과 과음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여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이 방해되어 근육이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과음을 하면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감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줄이고 깨끗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근육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망치는 생활 습관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근육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강한 몸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도전 정신과 꾸준한 노력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꾸준한 목표 설정과 도전 정신이 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푸시업 10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달성하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꾸준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턱걸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 처음에는 밴드를 이용한 보조 턱걸이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근육과 체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계속 적응하면서 강한 근육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에도 목표를 설정하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도전하면 나이가 들어도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운동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을 즐기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을 억지로 하면 지속하기 어렵지만 즐거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걸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푸시업, 밴드 운동, 가벼운 철봉 매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혼자 운동하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룹 운동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운동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지고 지속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동 후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운동을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이 유지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야외에서 하는 것도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즐기면서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회적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신체 회복 속도가 빠르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 모임을 만들거나 요가, 체조, 수영 같은 그룹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많은 사람들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활동은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 운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결론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0대에도 턱걸이가 가능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6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8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며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도전해보시겠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